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EDGC 2021년 기말 보고서 5편 방송해드리고요.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기말 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표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단기 투자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전혀 볼 필요가 없죠. 장기 투자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고 하면 상패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하고 기말 보고서에서밖에 해답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가 나오면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허수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장기 투자는 힘듭니다. 물론 대형주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관련된 기사들만 살펴보시더라도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성장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유정이라든지 남발하는 회사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성장에 대한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상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기 힘든 거는 횡령이죠. 횡령은 찾기가 힘듭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가로점표 넣고 그리고 숫자를 허수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DGC는 조심해야 되는 게 횡령이다. 횡령 외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패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이사의 도덕성이라든지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우리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EDGC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과 함께 재무상태표 기말 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재무상태표 지난번에 보던 포괄손익 이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DGC는 전체 연결재무에서 개별 재무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이 매출 원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이때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화가 좀 생겨야 됩니다.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 들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 영업이익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 진단키트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전에는 진단키트들이 원가에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과열이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항공키트 같은 경우에는 20몇 개 업체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큰 재미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켜보면 알겠죠. 올해는 좀 특이해요. 원래 매출이 올라가면 원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215억 매출할 때 189억 원가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567억일 때 513억, 그리고 2020년도에 925억일 때 713억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올해 매출이 조금 떨어졌는데 원가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 비중을 보시더라도요, 2017년도에 80%, 2018년도에 88%, 2019년도에 90%, 이때도 굉장히 안 좋았네요. 10% 마진율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의 제조업이죠. 이 마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마진율로 어느 정도 매출해가지고 160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필요 경비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도에 77%, 그래도 마진율을 23%를 만들어내면서 마진율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떨어졌는데 원가가 또 올라가면서 또 최악의 마진율이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게 올해도 원가 절감을 이뤄내지 못하고 이게 2, 3%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요, 거의 철강회사입니다.
철강 회사들이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거의 뭐 한 90, 한 4% 정도 돼요. 마진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6%. 그래서 철강주들이 이때까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철강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가 비중이 뚝 떨어졌죠. 88%까지 떨어지면서 12%의 마진율이 나온 거예요. 철강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바이오 기업에서 원가 비중이 90% 차지한다라고 하면 철강에다 투자를 하지, 여기 물론 성장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통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우리는 성장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EDGC는 주주들의 기대를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제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심상철 대표랑 김태현 상무가 언급했듯이 수출 계약들이 수주들이 이루어지고 진단 키트가 만약에 항체 키트든 뭐 항원 키트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원가 개선이 확 거기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외에서도 조금 플러스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에는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만 개선을 하더라도 이익은 개선이 되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늘은 데에 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판관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한 30억, 20억 정도가 20억 조금 안 되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EDGC가 제가 처음 투자할 때 인력이 한 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6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판관비가 줄었지? 혹시 연구개발비가 조금 줄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뒤져봤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정상 연구개발비가 43억, 전기 36억, 오히려 늘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판관비를 보시면 지급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급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한 5억 정도가, 54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이 지급 수수료가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다시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제자리로 판관비가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죠. 판관비는 물론 잘 벌어오면 판관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 지급 수수료가 이전에 발생하던 것처럼 그대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영업 적자는 더 많이 발생을 했겠죠.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150억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을 했는데, 이게 지급 수수료가 이전하고 똑같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206억이 되었을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260억이 되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걸 지급 수수료 절감으로 만들어낸 건데, 저거는 이제 솔젠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젠트하고 연결 재무에서 연결되었을 때 지급 수수료가 발생하던 거, 그게 없어지면서 원가 절감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솔젠트가 수출할 때 수수료 내던 거, 그게 이제 끌려와 있던 건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는요, EDGC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여기에 지급 수수료가 뭐 100억 이상의 지급 수수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매출이 큰 폭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신상철 대표와 김상무가 우리한테 신뽕의 한 잔 먹인 거죠. 취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게 올해 자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저는 올해는 흑자 원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매출 원가 판매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감가상각이 존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늘어날 건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 유연자산 상각비가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고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한 2억 정도가 늘었네요. 1억 7천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올해 건설 중인 자산이 168억이 있죠. 이때까지 지금 EDGC 신사업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내용 연수를 감가를 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클 수가 있죠. 한 200억 정도를 20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면 매년 10억의 감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일부는 매출 원가에 일부는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용 연수를 30년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감가할 수 있는 금액은 한 8억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손실 인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감가로 인해 가지고 매출 원가나 판관비를 늘릴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EDGC는 지금 자산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자산이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EDGC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은 정말 인수를 잘한 것 같아요. 현재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에서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봤을 때 잡히는 자산이 부동산, 시설 장비가 제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시설 장비가 많고요. 그런 자산들이 다 합쳐가지고 한 300억 정도 가까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무형자산까지 합쳐가지고 한 300억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억 인수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인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살짝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7억 정도였는데 전년도보다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죠? 물론 플러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영업 적자가 200억을 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120억이 많았는데 오히려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되었다. 17억 마이너스 잡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본 조정, 비현금성 자본이랑 운전 자본이 자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이 비현금성 자본과 운전 자본 조정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외부 감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가 적정을 받았으니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만 그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죠. 한 600억 정도를 했는데 590억. 아무래도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이런 것들이 향후 캐시카우와 캐시플로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 따로 보질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5회에 걸쳐 가지고 재무상태표 기말 보고서를 봤는데요. EDGC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놓고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2021년도는 과도기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도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EDGC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액시생금 성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가는 과정에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고 도태되는 회사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얘기를 했을 때 EDGC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EDGC 포에버.